안녕하세요. 강재선입니다. 한국사 고급 인증능력 평가 네 번째 시간 백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백제의 왕을 비교하고 백제의 전성기, 백제의 중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의 성장과 발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부여와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 즉 온조 집단이 한강 유역의 토착민 세력과 함께 위례성에서 건국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강 유역을 일찍부터 차지하였는데 이는 농경과 철기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바닷길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데 창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백제의 본격적인 성장은 고이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3세기의 자, 고이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중앙 집권 체제와 대외 관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육좌평제와 16관등제를 마련합니다. 자, 이때 육좌평제의 재상은 누구냐? 상좌평입니다. 육좌평제의 재상은 상좌평이다. 백관의 공복을 제정합니다. 자, 이는 무슨 의미냐면은 관리의 벼슬 등급에 따라서 관복의 색깔을 달리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율령을 반포합니다. 자, 이 율령 반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중앙 집권 국가의 체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자,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왕위의 세습은 형제 상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제 상속. 자, 이 부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고이왕의 대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이왕 때는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합니다. 목지국 병합. 자, 낭랑 대방군을 공격하여 대방태수를 살해합니다. 이어서 침류왕으로 가시겠습니다. 침류왕은 4세기 후반의 인물입니다. 침류왕은 재위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들에 비해서 별다른 업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뚜렷하게 남는 것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습니다. 자, 침류왕의 업적 한 가지는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백제의 전성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는 누구냐? 4세기 때 큰초고왕입니다. 자, 백제의 정복군주입니다. 4세기 후반 때의 일입니다. 4세기 후반. 자, 큰초고왕 백제의 정복군주입니다. 자, 백제의 정복군주답게 마한을 통합합니다.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합니다. 자, 북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앙을 전사시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해외 진출. 자,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요서, 산동, 일본의 규슈 지방으로 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외국과의 외교 관계도 수립하는데 외국에는 칠지도를 하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왕위를 세습합니다. 자, 이때 왕위의 세습은 종전까지는 형제 상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초고왕 들어서서는 왕위의 세습이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 부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왕위가 부자 상속으로 갔다는 것은 곧 왕권이 종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 자, 왕권이 종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고흥 박사를 시켜서 백제의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게 합니다. 까지 근초 고왕의 적이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백제의 전성기 4세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근초 고왕의 업적 보이시죠? 자, 북으로는 평양성 공격하고 남쪽으로는 마한 진출, 낙동강 유역으로 진출, 인과 교류하고 중국의 요서 산둥 지방 진출합니다. 자, 일본의 규슈 지방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외교와 상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백제의 중흥으로 가겠습니다. 자, 백제는 근초고왕 이후에 위기를 겪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고 한강 이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백제의 아신왕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5세기 전반에 이제 신라와 동맹을 맺고 나제의 동맹을 체결하는데 이때 왕은 비우왕입니다. 비우왕 때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비하여 신라의 눌지왕과 함께 나제의 동맹을 체결합니다. 때가 433년의 일입니다. 계로왕을 모시겠습니다. 계로왕은 부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냈으나 오히려 실패하고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자신은 전사합니다. 자,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김으로 인해서 고구려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백제는 세태기를 맞게 되죠. 세태기를 맞아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문조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고 이제 백제의 중흥을 위한 3명의 왕이 예전같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동성왕, 무령왕, 성왕입니다. 먼저 동성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신라의 동맹을 강화했다는 것은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성왕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진 세력을 등용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반발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동성왕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탐나를 복속시킵니다. 탐나는 오늘날의 제주도를 말합니다. 이어서 무령왕으로 가시겠습니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국교를 강화합니다. 자, 이것은 문화 교류에 노력을 하였다는 것이고 무령왕릉 무덤 양식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22담로를 설치합니다. 자, 22담로를 설치한 목적은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곳에는 왕족을 보내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22담로 이거는 백제의 특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성왕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백제의 중흥 마지막 왕 성왕이 되겠습니다. 성왕. 자, 성왕께서는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사비로 천도합니다. 자, 이 사비로 천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사비성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바닷길을 통해서 해외 진출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백제의 전성기였던 근초 고왕 때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를 남부여로 선포하였고 국가의 통치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중앙에는 22개 관청 설치하고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는데 수도에는 5부,
지방에는 5방을 정비합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일본에 노리사치계 스님을 보내서 불교를 전파시킵니다. 자, 대외 관계는 이렇습니다. 신라와 친선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 남조와 교류를 계속합니다. 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합니다. 신라와 협공해서. 자, 이후에는 이때 어떻게 했냐? 신라의 진흥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신라 진흥왕의 기습 공격을 받고 한강 유역을 빼앗깁니다. 그 이후에 안산성 전투에서 성왕께서 전사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라 장군 김무력에 의해서 전사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나제 동맹은 결렬됩니다. 자, 관산성 전투 554년의 일입니다. 자, 그 이후에 7세기 때는 무왕과 의자왕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